한국이 중동의 방산 수출에 물꼬를 텄습니다. 한국은 K방산을 필두로 중동 국가들과의 협력을 통해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미래 산업의 새로운 수출길을 열어 신중동 붐을 조성한다는 구상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한국과 아랍에미리트가 지난 16일 고위관료, 기업 등이 참여한 민관합동 회의를 열고 방산 분야에서 20억 달러 사업계약과 에너지, 신산업, 스마트팜 분야 업무 협약 5건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열린 비즈니스 상담회에서는 국내 중소기업 11개사가 UAE 바이어 투자사와 65건의 1:1 상담을 실시해 약 930만 달러의 계약 추진액을 달성했습니다. 이는 당초 산업부가 발표한 규모의 2배에 가까운 액수입니다. 산업부 관계자는 비즈니스 상담회에서 일일이 인사하다 보니 분위기가 고조돼 오후에 행사가 끝날 때 거의 2배 가까운 성과가 나왔다며 한국과 UAE 간 신뢰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눈에 띄는 분야는 단연 방산입니다. 국내 방산업체 K테크는 이번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에도 참석해 20억 달러의 수출 계약을 성사시켰습니다. 정부는 이번 계약을 계기로 중동의 방산뿐만 아니라 전기차, 디지털, 우주, 에너지 등 다양한 산업 생태계를 구축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하겠다는 전략입니다. 그동안 폴란드 등 동유럽 원전 수주를 위한 완제품 위주의 무기 수출과는 다른 차원인데요. 이는 UAE 쪽에서 젊은 CEO가 운영하는 회사를 고른 것은 고무적인 아이디어와 가능성을 봤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또 관계자는 현장을 직접 방문해보니 총기 부품 등 생산 장비들이 한국산이라고 설명했는데 이러한 점들이 산업의 저변이고 역량이라며 이를 통해 UAE와 산업 생태계를 같이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올해 방산 수출 목표는 전년에 달성했던 170억 달러를 넘어 200억 달러입니다. 실제로 올해는 벌써부터 수주가 폭발하고 있으며 목표 금액을 훨씬 넘을 것이라는 의견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국 방산은 승승장구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일각에서는 일부 우려할 점이 있다는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최근 노르웨이에서 전차 사업 수주의 뒤통수를 맞은 것처럼 독일의 여러 가지 로비와 외부 정치적 압력이 상당하기 때문인데요. 현재 노르웨이가 독일 전차를 도입하기로 결정한 지 한 달이 지났으나 잡음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노르웨이 국방물 자국이 2차례 현대로템의 K2 전차를 추천했으나 현재 국방부가 이를 무시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방산 전문지 TU 등 노르웨이 매체에 따르면 국방물 자국이 작년 11월과 올해 1월에 현지 국방부에 보낸 서한에서 현대로템의 K2 전차 구매를 추천했습니다. 납기 실적과 가격, 성능을 고려할 때 K2가 독일 KMW사의 레오파르트 2A7 전차보다 낫다고 평가한 것입니다. 하지만 노르웨이 국방부는 결국 독일을 택하는 무모한 결정을 내렸는데요. 국방물 자국의 서한이 공개되면서 독일의 수주를 둘러싼 논란은 가열되는 분위기입니다. 이와 같이 정치적인 이슈로 한국이 독일에 밀리게 되었지만 한국 K2 전차가 세계 최강 전차로 불리던 독일 전차와 경쟁을 벌였고 실제로 평가에서는 더 우수하다고 판단되면서 한국의 방산 경쟁력이 얼마나 올라왔고 이제는 세계 최고 수준에 이르렀는지 잘 알아볼 수 있는 계기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호주에서도 이와 비슷한 상황이 펼쳐지고 있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그동안 한국의 레드백 선정이 유력했던 호주의 장갑차 사업에서도 최근 이상한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는 소식이 나왔는데요. 현재 호주 장갑차 사업에는 한국의 레드백과 독일의 링스가 경합 중입니다. 독일 사례와 마찬가지로 실제 평가 점수로는 한국 레드백이 독일의 링스를 훨씬 압도하는 상황이 펼쳐졌었는데 계속해서 대상자 선정이 미뤄지고 있는 것입니다. 외신에 따르면 북대서양조약기구와 영연방군을 중심으로 독일 방산업체를 밀어주는 분위기가 확산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최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호주 육군은 50억 달러 규모의 차세대 보병 전투장갑차 선정 발표 시점을 지난 1월에서 이달 말 다음 달로 미뤘습니다. 호주 육군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레드백 보병 전투장갑차와 라인메탈 링스 장갑차를 놓고 저울질하고 있습니다. 당초 호주 육군은 레드백에 더 높은 점수를 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해 실시된 현지 비교평가에서 독일 라인멘탈사의 링스 대비 레드백의 우수한 성능이 보고된 데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 내 안보 차원에서도 유럽보다 한국 기업과 협력하는 것이 더 낫다는 현지 언론의 분석과 평가가 나왔었습니다. 하지만 호주가 차세대 장갑차 선정을 차일피일 미루면서 배경에 의구심이 커졌습니다. 업계에선 호주가 차세대 장갑차 선정 시점을 미룬 것을 영연방 압력 때문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 방산업계 고위 관계자는 나토와 호주 등 영연방 국가들이 러시아에 맞서 똘똘 뭉쳐야 한다는 기류가 번지면서 독일 링스가 급부상했다며 레드백 선정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분석처럼 나토 가입국에 같은 가맹국인 독일의 방산업체 밀어주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지난달 노르웨이에서도 여러 정치적 이슈로 인해 한국 K2 전차 대신 독일의 레오파르트 전차가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또 독일 정부는 최근 호주 정부와 박서 전투 정찰 차량을 내년 호주 퀸즐랜드 현지 공장에서 공급받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이러한 독일의 행보가 약 23조 원 규모에 달하는 호주 장갑차 사업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즉 호주 정부가 박서 수출 대가로 링스를 수주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독일 정부가 호주제 전투정찰 차량 박서의 대량 구매에 나선 데에는 격화되는 우러 전쟁에 따른 전쟁물자 조달이라는 표면적 이유보다 24조 원 규모의 호주 장갑차 도입 사업자 선정에 있어 막판 뒤집기를 위한 결정적인 카드를 꺼내든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한국이 폴란드 정부와 대규모 수출을 연달아 성공하면서 현재 K방사는 전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독일이 초조함을 느끼고 있다는 것입니다. 독일은 앞서 폴란드 사례 때문에 많은 충격과 경각심을 갖게 됐을 것입니다. 독일은 폴란드의 전차나 무기의 수출 실패 이후 루마니아와도 적극적인 계약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호주 장갑차 사업도 공격적인 독일 정부의 의지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최근 노르웨이에서도 계속해서 술렁이고 있습니다. 국방물 자국의 서한이 공개되면서 독일의 수주를 둘러싼 논란이 가열되고 있는 와중에 최근에는 K2 흑표 전차가 폴란드의 2차 수량을 인도하는 것이 확인되면서 독일제 전차에 대한 납기일이 노르웨이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현지 생산으로 전차 기술을 확보하려 했던 노르웨이는 독일을 최종으로 선택하면서 기술 이전 없이 양산형 모델은 도입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독일 전차는 초도 물량이 2026년이나 도입될 예정이라고 밝혀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독일의 떨어진 생산 능력으로 인해 이마저도 제대로 도입될지 의문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듯 한국 방산에 대한 우려가 나왔지만 바로 사그라들었는데요. 최근 폴란드가 한국에서 구매한 K2, K9 등 각종 기갑 무기들을 총동원해 훈련하는 영상이 공개되면서 독일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평소와는 다른 대규모의 훈련이 진행된 데다 여기에는 폴란드 대통령과 폴란드 국방부 장관 등 고위급 인사들이 모두 직접 참관해 관심을 끌었습니다. 이날 실사격 훈련에는 K2 전차의 첫 실사격이 진행되며 폴란드 대통령은 한바구음을 지으며 입을 다물지 못했는데요. 최근 폴란드는 K2 2차 물량을 예정보다 3개월이나 빨리 인도받으며 매우 기뻐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폴란드의 훈련은 단순히 훈련장 안에서 이뤄지는 훈련을 넘어서 실제 적에게 침투당했을 때 전장에서 어떤 임무를 수행하고 군 병력들의 협력 기동에 중점을 두고 진행됐습니다. 현지 매체는 K9 자주포의 화력을 지원받아 K2 전차로 전선을 구축하는 기본적인 연계와 더불어 해군이나 공군까지 참여하는 유기적 합동작전 능력을 시험하는 훈련 자리라고 밝혔습니다. 이렇듯 거의 전군이 동원되는 대규모의 훈련인 만큼 폴란드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폴란드의 미래군 발전 방향을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폴란드 군대의 재건과 기술 현대화에 대한 세부 사항을 밝히는 가운데 바로 뒤에 메인으로 한국의 K2 전차와 K9 자주포를 세워두고 발표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매우 충격적이었던 이유는 이 자리에는 나토 고위 관계자들도 많이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장기화될수록 나토가 직간접적으로 독일 방산을 밀어주고 있는데 폴란드가 대놓고 재를 뿌린 것입니다. 그런데 폴란드에서 펼쳐진 K2, K9의 첫 훈련은 그야말로 장관이었습니다. 늪지도 끄떡 없었으며 사격 정확도도 매우 훌륭해 폴란드 대통령뿐만 아니라 국방부 장관 등 많은 고위 관계자들을 감탄케 했습니다. Tutaj głównie chciałbym wymienić Koreę Południową. Naprawdę uznajemy tą naszą współpracę za wzorową. Dziś też byliśmy świadkami pierwszych strzelań czołgów K2. To jest konstrukcja koreańska, świetnie sprawdzająca się w Korei, ale także, jak mogliście Państwo zauważyć, też bardzo dobrze przystosowana do warunków geograficznych, do tych warunków geograficznych, jakie są w województwie warmińsko-mazurskim, a więc w rejonie, za bezpieczeństwo którego odpowiada 16. Dywizja Zmechanizowana. 이와 같이 K2 전차와 K9 자주포는 위풍당당히 한국 방산의 위상을 드높이고 있습니다. 아무리 나토와 독일이 정치적인 압박을 넣고 있다고 해도 장기적으로는 이들을 막을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앞으로 한국 방산이 이러한 어려움을 이겨내고 계속해서 승승장구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